예, 경주포커스 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8월 25일입니다. 오늘 수요일이고요. 수요일 날 경주포커스 경주 뉴스를 종합해 드립니다. 경주포커스 브리핑으로 진행할 텐데요. 지금 시각이 5시 35분입니다. 오후 5시 35분 녹화로 이 시각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녹화로 하는데 여러분들 기사에 대한 의견이나 있으시면 라이브 채팅창은 없으니까 댓글로 여러분들의 의견을 달아주시면 또 다음 기사 만드는데도 많이 참고를 하고 또 도움이 되겠습니다. 어제 방송에서 많이 전해드린 내용입니다만 경주시가 선별진료소 오늘부터 경주시 보건소에서 하지 않고 시민운동장으로 옮겨서 한다. 이게 별도로 통보할 때까지 어떤 추후에 결정이 있을 때까지는 시민운동장에서 한다. 아무래도 경주시 보건소에서 할 때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로 했었는데 시간도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물론 점심시간 12시부터 1시까지는 그 진료를 하지 않고요. 이게 아무래도 이제 경주시 보건소가 장소가 비좁고 또 주차도 뒤에 공용주차장 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불편들 때문에 시민 불편을 좀 진단검사에 따른 시민들의 불편 해소가 목적이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한 번 더 이게 어제쯤 이런 게 나와 있었으면 좋을 텐데 경주시 페이스북에 보니까 이 그림이 있어서 한번 여러분들하고 같이 함께 보자라면서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코로나19는 오늘 전국적으로는 엄청나게 많습니다. 2155명이나 되는데 지역 발생이 2114명, 해외 유입이 41명 정도가 되고요. 우리나라 코로나 사태 이후에 두 번째로 많은 규모입니다. 지난 11일 날 2221명이 있었고 오늘은 2114명. 작년 1월 달 이후에 코로나가 우리나라에서 코로나19 확진이 나오고는 두 번째로 많은 숫자다. 그러니까 지금 4차 대유행이 아직도 지금 지속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대유행에 지나가는 것이 아니고 여전히 엄청나게 많은 숫자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2,000명대 확진자는 19일과 20일을 포함해서 오늘이 14번째라고 하고요. 이게 아무래도 전파력이 상대적으로 더 강한 인도 델타형 변이 바이러스가 현재 지금 국내 유행을 주도하고 있는 데다가 개학과 휴가디 일상복귀 이렇게 진행이 되면서 확산세가 이러다가 더 거세지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도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우리 경주는 조금 상황이 좀 낫습니다. 오늘은 7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작년 2월 달에 우리 경주의 첫 확진자가 2월 22일 날 나온 이후에 오늘자로 800명을 넘어섰습니다. 누적 확진자 805명이 됐고요. 8월 들었으면 273번째 우리 경주에서 발생을 했다. 3분의 1 정도가 지금 이번 달에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그래서 이번 달에 발생한 확진자가 얼마나 많으냐 이렇게 우리가 단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중에 799번, 800번 확진자는 어제 양성 판정을 받았던 이 근천 쪽에 외국인 노동자 접촉자로 두 분 다 외국인이시고요. 801번 확진자는 어제 798번째 70대 여성 확진자의 배우자이시고 802번, 803번, 804번 확진자는 669번 확진자의 가족인데 격리 중에 확진 판정 받았고 805번 확진자도 가족 간 접촉으로 격리 중에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합니다. 접종 완료한 시민, 오늘 오전 0시 기준, 어제 2차 접종이 3,059명 증가를 하면서 오늘 0시 기준으로 우리 경주에 접종 완료된 시민은 64,867명 해서 경주 시민의 25.68%, 전국적으로 좀 비슷하더라고요. 1차 접종을 한 시민은 어제 1,012명이 증가를 하면서 경주시 누적으로 13만 2,804명, 경주 시민의 52.57%, 아까 접종 완료된 비율은 25.68%, 1차 접종은 52.57%인데 1차 접종만 받아도 코로나19에 걸릴 확률이 굉장히 많이 줄어든다고 합니다. 2차 접종은 여기서 더해지는 것이니까 그렇고요. 그러니까 1차 접종만 완료를 해도 굉장히 이 확산세를 막는 데는 굉장히 도움이 된다, 백신이. 이렇게 정부에서도 설명을 하고 있고 실제로 그렇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치료 중이신 분은 161명, 하여튼 엄청나게 많은 시민, 어제 하루 동안에 2,047명이 검사를 받아서 누적
우리 경주에서 진단검사 받으신 분만 20만 9,042명이나 된다고 하고요. 접촉자도 어제 28명 증가를 했나요? 그러면서 누적으로 6,760명, 자가격리되어 계신 분이 현재 540명이나 되고 이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자, 코로나19 소식 여기서 간단하게 맺고요. 경주 소식 간단하게 몇 가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경주시가 시청에 이런 걸 설치를 했네요. 아느 소사이어티 홍보존이라고 이렇게 바로 시장실 옆에 이렇게 이제 1억 이상 기부하거나 기부를 5년 내에 잠깐만요. 5년 이내에 1억 원 이상 기부를 약정한 사람이나 또는 1억 이상 기부한 사람, 우리 경주에 18명이라고 합니다. 요렇게 이제 이름도 넣어놓고 이렇게 명패를 만들어 놨는데, 이제 자긍심을 고취하자 이런 취지겠죠. 우리 경주에 이런 아느 소사이어티 이렇게 회원으로 되신 분이 18명인데, 경상북도 내에서는 가장 많은, 시군 중에서는 가장 많은 숫자라고 합니다. 오늘 요런 현판식이 있었고, 오늘 여기에서는 또 경주시 아느 소사이어티 또 한 분의 현대조경 이사, 수동선 이사의 부인이라고 하나요?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수동선 주식회사 현대조경 공무이사 오늘 새롭게 회원이 됐다고 합니다. 이분은 수동선 회원하고 권상학 회원하고 부부가 동시에 이렇게 아느 소사이어티 회원으로 됐다는 소식 경주시에서 들어와 있고요. 그리고 문화공연 관련 소식, 저는 이런데 워낙 문외한이어서 그렇습니다만, 관심 있어 하시는 분들은 경주문화재단에서 2시에 콘서트라는 이 공연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는데, 이 두 번째 공연으로 9월 8일 날 별의 노래 신화 속 하프 이야기 9월 8일 오후 2시 경주예술의 전당 원화홀 무대에서 공연을 한다고 합니다. 이 팀들이 꽤 유명하다고 합니다. 유재석 하프 스승으로도 TV 출연해서 화제가 되기도 했고, 그래서 친숙한 음악들 이렇게 볼 수 있다고 하는데, 하프 공연이라고 합니다. 우리 어릴 때 하프를 구경도 못하고 자랐어. 이 공연은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가 주최 주관을 하고, 문화체육관광부 또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후원하는 2021년 문예회관과 함께하는 방방곡곡 문화공감 사업의 민간 우수 작품으로 선정된 작품이라고 합니다. 전석 10,000원이고요. 코로나 방역 지침에 따라서 지정자석제 운영을 하고, 경주예술의 전당 홈페이지 등등 여기서 표 예매하는 방법은 기사 말미에 적혀 있으니까, 이런 공연을 기다리셨던 분들은 관심 있게 보시고 직관하는 게 제일 좋겠죠. 다음 뉴스는 자꾸 도로 만든다는 소식인데, 저는 이쪽 길은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길입니다. 제 쪽에 문무대왕 봉길리 쪽으로 가다가 오른쪽으로 가면 있는 마을에서 외동 쪽으로 넘어가는, 그러니까 경시 외동읍하고 문무대왕면을 잇는 유일한 국도가 요 노선이 이렇게 나오죠. 국도 14호선이라고 있는데, 이 구간이 정부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어제 통과해서 선형도 개량하고 도로 확장 사업 펼쳐진다. 또 외동에서 울주군 범서읍을 잇는 국도 14호선 4.3km 구간도 마찬가지로 4차선 도로로 확장한다는 소식 오늘 경시가 밝혔습니다. 어제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를 하게 돼서 그렇다고 하는데, 외동읍하고 문무대왕면을 잇는 이 국도 14호선 7.7km의 경우에는 사업비가 무려 669억이라고 하고요. 외동읍에서 또 저쪽에 울산 범서 이걸 잇는 4.3km 구간, 이것도 4차선 확장하는데 무려 예산이 571억이라고 합니다. 이 도로들을 이만큼 돈 들여서 해야 될 필요가 과연, 물론 정부에서는 있다고 판단했겠지만, 글쎄요. 저는 이쪽 길은 아직 한 번도 안 가본 길이어서 사실 제가 잘 실정을 잘 모르기 때문에 또 하는 소리일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이 참 대한민국 참 괜찮은 나라다 이런 생각했던 게, 우리는 일부 언론은 또 아파간에서 우리나라로 오려고 했던 사람들이 많았는데 일부만 데리고 온다 이런 비판적인 보도도 막 내고 하던데, 실제로는 그게 아닌가 봅니다. 거의 원하는 사람들 100%를 태우고 내일 우리나라로
도착을 한다고 합니다. 아프가니스탄인 380명인데 우리 정부에 협력했던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23일날 우리나라가 공군 수송기 3대를 아프가니스탄하고 또 인근국가에 파견을 했고요. 그래서 지금 이 기사에 쭉 보시면 실어 오고 이미 이제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인천공항에 도착을 한다고 하는데 이분들은 주로 한국 대사관, 주 아프가니스탄 한국 대사관, 또 코이카, 바그람 한국병원, 한국직업훈련원, 또 한국지방재건팀, 우리나라가 아프간에서 펼쳤던 아프가니스탄 재건 또는 경제적 어떤 이 사업에 참여했던, 통역 또는 이렇게 참여했던, 협력했던 아프가니스탄 민간인들이라고 합니다. 이분들 탈레반 보복 위협에 처했다는 판단에 따라서 우리 정부가 입국자 우리나라로 오실 분들 신청을 받았고, 그래서 이분들은 난민 자격이 아니라 특별 공로자 자격으로 우리나라에 머물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도 오늘 우리 정부와 함께 일한 아프가니스탄 직원들, 가족들 치밀한 준비 끝에 무사히 국내로 이송할 수 있게 되어서 다행으로 생각한다, 이런 입장들 오늘 밝혔고요. 참 잘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사실은 아프가니스탄 현지에서 우리 정부와 함께 일했던 사람들 수송률은 거의 100%다, 이렇게 보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다른 나라들은 아프가니스탄 공항까지 스스로 알아서 와라, 그러면 이제 수송기 보내서 태워오는데, 우리나라는 오늘 이제 외교부가 밝힌 걸 보면 버스를 대절해서 공항까지 데려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오게 한 게 아니라 훨씬 더 다른 나라들보다 잘한 거죠. 아예 버스를 대절을 해가지고 태워와 버렸기 때문에 거의 수송률이 100%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현지인 76가구 391명이고요. 이 중에는 5살 이하 영유아가 100명이나 되고 태어난 지 한 달도 안 된 신생아도 3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당초에 우리 정부가 이송하려고 했던 인원이 427명인데 이 중에 36명은 아프가니스탄 국내에 잔류를 하거나 아니면 다른 나라로 가겠다고 해서 자발적 의사로 한국행을 포기했기 때문에 원하는 사람들은 100% 구출에 성공한 셈이다, 이렇게 외교부가 밝히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요, 21가구 81명은 우리나라 대사관에서 일했던 분들이고, 35가구 199명은 코이카 한국병원에서 근무한 사람들이고, 또 직업훈련원에서 근무한 사람이 14가구 74명, 또 지방재건팀에서 근무한 사람이 5가구 33명, 코이카에서 근무한 사람이 1가구 4명이다. 이게 이제 다른 나라의 경우에는 수송기를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대부분 공항까지 오는 것은 스스로 알아서 와라, 이렇게 맡겨놓았기 때문에 공항까지 도착하는 것 자체가 이 탈레반들이 검문소를 설치하고 또 피난민들이 몰려서 공항 진입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실제 독일 정부의 경우에는 지난 17일 날 수천 명을 공수하겠다 이러면서 항공기를 보냈지만 결국 7명만 태우고 출발한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국방부에서 오늘 이런 설명을 했다고 하네요. 우리나라에서 아프가니스탄까지 거리가 왕복 2만 킬로에 달하고 우리 군이 이처럼 먼 곳에 군 수송기를 보내서 많은 이들을 구출한 작업을 한 적이 없는데, 작전 성공에 대한 바람을 담아서 기적이라고, 미라클 작전이라고 명했다. 내일 오전에 한국에 도착한다고 하는데요. 참 이런 노력들은 정말 잘했다, 이런 생각이 하나 듭니다. 예, 다음 뉴스 하나 더 보기 전에 경주포커스 우리 구독과 응원을 부탁하는 영상 잠시만 하나 좀 짧게 보시고 계속 이어나가겠습니다. 예, 그리고 저희 경주포커스는 경주적 어쨌든 올해가 10년이 다 돼 갑니다만 최초의 유료 인터넷 신문을 표방을 하고, 최초에는 저희들이 강제 유료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은 자발적 후원으로 바꿨는데요. 후원할 수 있는 방법 나갑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저희 경주 포커스를 응원하실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좀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범죄 피해를 당하신 분들을 도와주는 게 또 우리 경주에 범죄 피해자 지원센터가 있습니다. 혹시 주변에 범죄 피해로 고통을 받고 계신 분이 있으시면 경주 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로 하시면 여러 가지 심리 치료부터 시작해서 경제적 지원까지도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렇게 참고를 하시길 바라고요. 어제 그 조국 교수 전 법무장관의 딸 조민양에 대한 부산대학교 의전은 입학 취소를 해버렸잖아요. 부산대학교가 아직 대법원 판결도 안 나오고, 그래서 무죄 추정 원칙에도 벗어나는, 왜 이런 이 시기에 민감한 이렇게 부산대는 빨리 틀려고 했을까, 여러 가지 좀 의문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어제 그 청와대에 이 부산대를 규탄하는 국민청원이 올라오고 오늘 오후 2시까지인가요? 보니까 14만 명이 청원이 넘었던데요. 그만큼 많은 시민들이 정말 분노하고 있다, 부산대의 이 조치에 대해서는. 근데 오늘 제 옆에 보는 게 그 사회 대개혁 지식 네트워크에서 낸 성명인데, 이 사회 대개혁 지식 네트워크는 지난 2019년에 검찰개혁 시군 선언을 한 교수들 또는 국내외 개혁적 교수 연구자들의 모임이라고 하는데요. 이 성명서에 제가 참 그 가슴에 막 닿는 문구가 있더라고요. 아버지, 그러니까 조국 전 장관을 겨냥한 칼날에 자식이 희생당한 것 아니냐,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저는 충분히 타당한 비판이라고 봤고요. 여기에 대해서 그 많은 단체들 적극 철회를 해라, 뭐 이렇게 요구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 아까 제가 방금 여기 성명서를 옮겨놓고 있습니다만, 사회 대개혁 지식 네트워크에서는 대학 본부가 부산대학교 무죄 추정의 원칙을 지키지 않았고, 또 학내 공식 기구인 입학 전형 공정관리위원회의 의견도 무시했다. 아직도 대부분 형사재판 사안이기 때문에 법적 다툼 남아있고 결과를 지켜봐야 되는데, 왜 우리 헌법에서 강조하는 무죄 추정의 원칙까지도 무시하고 부산대학교는 이렇게 결정을 해버렸냐. 그리고 이 대학 내에 입학전형 공정관리위원회의 거기서는 결론을 보류하자,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대학본부가, 총장이 마침 또 검찰 출신 총장이더라고요. 대학본부가 이 입학 취소를 결정한 배경에도 의심을 냅니다. 성명서에서 의견을 낸 소관부서 그리고 최종 책임자가 누군지 명명백백히 공개하라, 이렇게도 주장을 했고요. 그리고 부산대 측이 입학 취소로 제시한 근거에 대해서도 매우 추상적이다. 입학 사정에서 조시의 그러니까 고려대학교의 성적은 전체 3위. 그러니까 의전은 들어가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평가에서도 전 대학의 성적은 그 입시한 응모한 학생들 가운데 전체 3위. 공인영어 성적은 4위였고, 또 조민 씨의 그 자기소개서에는 의료봉사를 핵심 경력으로 기술해서 문제가 된 표창장, 동행대 표창장은 인용하지도 않았다. 그런데 왜 이렇게 입학 취소 판정을 성급하게 하느냐. 설령 스펙에 대한 법원 판결이 맞다고 하더라도 입학에 영향이 없었다는 걸 어제 대학 스스로도 밝힌 거잖아요. 당락을 가른 것도 아니고, 그래서 떨어질 애 대신에 들어간 것도 아닌데, 이 확정 판결이 나오지도 않는 내용을 근거로 입학 취소를 하는 것은 완전히 검찰의 논리를 그대로 인용해서 한 것 아니냐, 이런 지적입니다. 이번 사태가 굉장히 정치적이다라고도 주장을 하는데요. 검찰개혁 추진과 그에 대항하는 검찰의 수사권 남용에서 비롯된 사태로 서류 논란 자체가 검찰의 특수부 별건 수사와 관련이 있다. 아버지를 겨냥한 칼날에 자식이 희생당한 것 아니냐, 이런 주장을 했는데요. 성명서 전문 한번 읽어볼까요? 의전은 입학 취소 처분을 즉각 철회하라, 라는 내용인데, 어제 처분 결정을 했다. 처분의 근거는 2015학년도 신입생 모집 요강 위반이었다. 구체적으로 당시 제출된 공주대 인턴, 카이스트 인턴, 동양대 보조연구원 경력과 관련된 기재사항이 위반이라고 봤다. 24일 발표한 부산대의 결정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심각한 문제점이 있다. 첫째, 조민 씨의 입학 관련 서류는 형사재판 대상이다. 따라서 3심제로 구성이 되는 우리나라 법체계상 대법원 최종 확정 판결 전까지는 당연히 무죄 추정 원칙이 적용돼야 된다. 그럼에도 부산대는 정경심 교수 2심 재판이 사실심의 최종심이라는
반헌법적 논리를 동원해서 행정처분을 강행했다. 나아가서 스스로가 과거에 대부분 확정 판결 후에 행정처분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힌 입장을 이번 발표를 통해서 정면으로 뒤집었다. 이런 이야기들을 쭉 하고 있고요. 또 심지어 가짜 스펙을 만들어서 자식을 의전원에 합격시킨 현직 교수가 이게 이제 그런 교수들이 있는가 봅니다. 작년 8월 달에 2심에서 실형을 받은 사실이 있지만 해당 의전원에서는 입학 취소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당사자는 현재도 의사로 활동하고 있다. 이것이야말로 이번 부산대의 현재 처분의 자의성을 뚜렷이 증명하는 사례가 아닌가. 둘째, 부당하다는 근거의 두 번째로 학내 공식 기구인 입학전형 공정관리위원회의 결정을 무시하고 대학본부가 독단으로 결정을 강행한 점도 문제다. 공정위에서는 조민 씨가 제출한 서류의 영향력을 분석한 결과 입학 서류에 기재한 경력이 주요 합격 요인이 아닌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이에 따라서 입학 취소 또는 입학 유지라는 결론을 도출하지 않는 것으로 통보했는데 그럼에도 대학본부에서는 정경심 교수의 항소심 판결과 소관부서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입학 취소를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이처럼 무리한 결정을 내린 소관부서는 어디인가? 해당 결정을 내린 최종 책임자는 누구인가? 부산대 당국은 이에 대한 사실관계를 명명백백하게 공개해야 된다. 그리고 또 어제 부산대 처분이 부당하다는 세 번째 주장은 이런 주장도 합니다. 입학 취소 처분의 근거가 매우 추상적이고 불투명하다. 부산대 직접 발표에 따르면 입학 사정에서 1차 서류 통과자 가운데 조민 씨가 19위를 기록했다. 전적 대학 성적은 전체 3위, 공인영어 성적은 4위였다. 또 자기소개서에는 의료봉사를 핵심 경력으로 기술했고 문제가 된 표창장 내용은 인용하지도 않았다. 설령 이 스펙에 대한 법원 판결이 맞다고 하더라도 입학에 영향이 없었다. 부산대 공여위가 표창장 등 입학서류 기재 내용과 합격 불합격 여부가 상관관계가 없다고 판정한 핵심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이처럼 제출 서류 문제가 당락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대부분 확정 판결이 나오지도 않은 내용을 근거로 입학을 취소하는 발표가 어찌 상식적일 수 있겠는가. 이야말로 균형과 공정을 생명으로 삼아야 할 대학에서 벌어지는 독단의 전형이 아닌가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국립대학 가운데 대부분 확정 판결이 나기 전에 지금 부산대와 같은 반헌법적 결정을 감행하는 곳은 아무 데도 없다. 말 못할 외압이 존재하지 않고서야 이 성급한 결정을 이해하기 어려운 까닭이다. 대학은 피교육자의 전 인생을 다룬다. 세상의 어느 기관보다 엄정하고 합법적 절차가 필요하다. 그럴진데 한 젊은이의 인생을 결정짓는 처분을 이렇게 졸속으로 처리하고도 과연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것인가. 가장 큰 문제는 이번 결정이 과거 입시 절차 관행이었던 제도적 미비점을 현재의 잣대로 단죄하는 역진적 거꾸로 가는 처벌이다. 조민 씨의 의전 입학이 문제라면 당해 2015년 전국의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한 모든 대상자를 철저히 조사해야 된다. 그러한 전수조사를 통해서 제출 서류들의 문제점 유무를 완벽하게 검증해야 비로소 헌법이 규정하는 균형성과 형평성을 충족시킬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상식적 비판을 부산대와 특히 중부처인 교육부는 가슴에 새겨야 된다. 이번 사태의 발단은 조민 씨의 부친인 조국 전 법무장관의 검찰개혁 추진과 그에 대항하는 검찰의 무차별적 수사권 남용에서 비롯되었다. 입학 취소 결정의 바탕이 된 표창장 등 이 서류 문제 자체가 특수부의 별건 수사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아버지를 겨냥한 칼날에 자식이 희생당한 것이다. 그 결과 조민 씨의 어머니는 2심에서도 징역 4년을 선고받고 감옥에 있다. 아버지는 교수직에서 직위 해제돼서 겹으로 진행되는 소송에 임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는 조민 씨가 표적이 되어서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부정당할 자리에 오게 되었다. 한 청춘의 땀과 노력이 짓밟히는 지금의 상황에 대하여 사회적 정치적 입장 차이를 떠나서 음이 아비의 마음으로 묻고 싶다. 이러한 공격은 너무 비열하고 잔인하지 않은가. 대학에서 교육과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우리는 이 성명서를 통해서 부산대 당국이 헌법 정신에 기초해서 입학 취소 예비 행정 처분을 즉각 처리할 것과 진실의 전당으로서의 위상을 회복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이게 자기들도 발표를 하면서 대부분의 판결이 또 뒤집히면 뒤집힌다는 것이고 이게 또 예비 행정 처분이고 그러면 본인한테 통보만 하면 될 일을 기자회견까지 열어서 이 난리 치는 이 배경
정치적 배경이 분명히 있다고 봐야 되는 이런 작태들, 우리가 지금 묵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에서.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니냐. 그래서 제가 한번 이 사회 대개혁 지식 네트워크 교수 연구자들이 오늘 낸 성명서 전문을 한번 여러분들께 읽어 드렸습니다. 물론 제 페이스북에도 공유가 되어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예. 여기까지 오늘 경주 포커스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방송 여기서 모두 줄이고요. 내일은 내일대로 또 꼭 필요한 뉴스들을 잘 간추려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경주 포커스 TV 유튜브 돈 드는 거 아니니까 구독하기와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독자 여러분, 내일 뵙겠습니다. 저는 경주 포커스 김종덕 기자였습니다.